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명상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치료적이고, 치료라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적인 것이고, 또 굉장히 쉬운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제 그 기대를 하시면 저희 강의하고 좀 기대에 맞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은 지혜를 얻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는 것은 지식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물음을 걸고 알아보는 정말 슬기로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를 알게 돼서 비로소 나를 조절할 수가 있고 나의 행동 본거지를 개량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명상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지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상이 뇌를 바꾼다는 것이 가장 21세기 와서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 언제나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삶의 고를 오늘날의 말로는 스트레스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이 스트레스에 찌달려 있는 우리의 삶의 괴로움의 이 굴레를 벗겨주는 그런 거로 활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삼아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마인드풀니스의 정의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저거를 이제 그 사티라는 말을 해요. 사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문으로 쓰면 염이라 그래요. 저 염자를 잘 보세요. 지금이란 금자 밑에 마음심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지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생각이 우리가 여기 안 머물러 있어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절대로 여기 안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음이 여기에 머무는 이 훈련이 바로 마음챙김 훈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걸 이제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르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인드풀니스 그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세계에 도입한 사람이 존 카바틴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그게 이제 앞 글자를 옮기는 것이 MBSR. 저게 이제 번역을 하면 마음 챙김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다. 저게 MBSR입니다. 저게 이제 만병통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병통치 프로그램. 조금 이제 이유를 조금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마음 챙김에 가장 중요한 건 의도예요. 의도성이에요. Strong intention이에요. 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아무 의도도 없이 하는 일들. 그게 뭐 아무 결과도 안 나타나고 집중도 안 되고 성취도 안 일어나요.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의도가 없습니다. 뭘 하려고 딱 그냥 강력한 의도를 가지면 우리 수많은 신경세포가 몰려들어요. 하나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가능하다 보는 것도 강력한 의도를 가지면 불가능이 없는 거죠. 뚫고 나가죠. 그거예요. 그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속에 특별한 방식은 이 마음챙김 명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을 말합니다.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뭐 청소하면서도 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특별한 방식. 모든 삶의 모든 장면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 명상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거는 모든 방식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순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생각이 자꾸 과거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과거로 갑니다.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꾸 과거 생각을 끄집어내요. 과거라는 것은 과거 속에 담겨 있는, 과거라는 세계 속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기억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기억의 세계는 90% 이상이 기억은 어떤 거냐면 불쾌한 거다. 기억 창고 속에, 우리의 기억 창고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거의 불쾌한 거예요. 유쾌한 거 거의 안 남아있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이 불쾌한 기억을 끌어내서 의식도로 올리는 걸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정신분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아래아식, 저 밑에 팔식, 밑에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알게 하는, 이걸 유식하게 합니다. 유식화. 그러게 불교는 훨씬 더 이제 그 의식의 이 단계를 정신분석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유식학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공부 힘들죠. 끌어내기가. 그런데 정신분석은 과거를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하게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이걸 끌어서 의식선을 올리면 정신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순간에 우리 기억을 갖다 둔다는 것은 과거 속으로 밀려가지도 않고 미래 속으로 달아나지 않는 겁니다. 미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이 미래를 딱 하는 순간 걱정거리를 해요. 걱정거리, 불안. 어떻게 될까? 미래는 안 와봤으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땡겨가는 거예요. 땡겨가, 걱정.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과거로 가버리면 불쾌한 거를 끌어내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가지고 이걸 또 걱정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비빔밥을 만든 거예요. 과거의 불쾌한 기억과 미래의 불안한 것과를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의 연합력,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대뇌 가장 앞 이마에 해당되는 우리 뇌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는, 여기서 모든 연상, 모든 판단, 모든 기획, 최고의 우리 의식의 중추지요. 여기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 소재가 과거라는 아픈 기억과 미래라는 걱정거리를 가지고 비빔밥을 만듭니다. 이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now가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의식의 작용입니다. 가만히 두면 달아나 버려요. 가만히 두면 달아나 버려요. 미래로, 과거로. 명상은 바로 그걸,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마음을 양성해 가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지금, now. 여기, 이곳, here.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aware 합니다. 지금 이곳에 깨어있다. 과거를 가지 말고 미래를 가지 말고 지금 이곳에 깨어있거라.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이곳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고 뱀의 밥이 되고 생존하지 못해서 우리 이 사람이라는 이 실체는 이미 과거사의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쫓기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몸이 크고 달리기를 잘하고 힘이 세고 어떤 우리보다 위협하는 동물들 훨씬 더 많아요. 단지 발달된 건 뇌만 하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이 뇌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경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과거를 또 과거를 교훈 삼아서 이렇게 오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바로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고 살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이 두리번거림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의 무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DNA를 물려받은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호랑이도 없고 늑대도 없고 무슨 쫓아오는 우리 위협하는 아무도 없죠. 우리 만물의 영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불안 속에 있는 거는 오늘은 모두 사람이 동료가 다 경쟁자예요. 다. 자, 그래 저는 이걸 이제 염처라는 말로 우리 그 불교 전통 명상 전통에서 염처 명상이라는 말을 해요. 그걸 그냥 뜻없이 쓰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까보니까 글자를 해체해 보니까 염처가 바로 마인드풀리스구나. 지금 제가 발견했다고 해야 될까? 저렇게 정의를 한번 붙여본 건데 염처가 맞다. 산염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면 37가지 이제 명상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게 처음이 산염처, 염처로 출발해요. 신수심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몸의 움직임, 이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신, 몸신. 이 신이에요. 신. 산염체의 신. body aware. 우리 몸이 마음과 하나예요. 하나인데 서양에서는 이분법으로 둘러 보거든요. 신 다음에 신수 감각을 어웨이하는 거예요. 감각. 촉각, 시각, 청각, 불각, 미각 이 5가지 감각을 철저하게 어웨이하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잘 예민하게 관찰하고 명료하게 관찰하면 나를 셀프를 어웨이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다는 것도 먼저 어웨이하고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각, 감각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나를 아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수 되거든요. 심이 뭐냐? 심은 감정이에요. 감정과 생각이에요. 감정과 생각, 내가 가만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좀 기분이 좋은가, 또는 화가 났는가, 또는 우울한가, 불안한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는 걸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살피는 하나의 옵서빙하는 셀프가 되고 내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네. 반응으로서 불안한가, 짜증나는가, 화가 난가,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반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 몸의 반응. 이제 명상에 관련된 뭘 치료하는가? 치료, 명상의 과학.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이제 MBSR 아까 앞서 도입한 사람이 존 카바치라고 한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분자생물학자라고 말했고, 제가 1993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국제학회에 갔다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5분 안에 저 사람한테 완전히 매력에 빠졌다 하는 거. 그런 자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저 사람 저는 이 책입니다. Full Catalosophy Living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아주 좀 으시으시합니다. 온갖 재앙적 삶이다. 온갖 고통 속의 삶이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스카모니가 말한 우리의 삶은 사고라는 고통이 4가지, 근원적인 고통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예요. 텔레비에 보면 뭐 건강 텔레비 건강할 때 생로병사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가 바로 우리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을 얻고 결국 죽어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온 과정이 존재론적인 과정이 고통의 연속이다. 미국 심리학회지에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2015년 나온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읽어보면 제목이 When Mindfulness Therapy, 마음 챙김이 치료가 된 시대라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특집 아티클인데 저기를 보면 900개 이상의 병원에서 저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마음 챙김이 치료가 된, 수행이 아니라 치료가 된 시대다. 네? 저기까지.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MBSR이 인지행동치료의 제3물결을 해요.
서드 웨이브라고 하거든. 2006년에 지금 미국 심리학계에 공인된 말이에요. 인지행동 치료가 정신치료에서 제일 업데이트되어 있는 거죠. CBT 들어보셨습니까?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지행동 치료. 그게 제일 많이 과학적으로 또는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억셉트하는 제일 좋은 정신치료법이 CBT라고 그래요. CBT, Cognitive Behavior Therapy. 그런데 MBCT는 저걸 이제 그거를 CBT에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마인드풀니스를 붙여가지고 MBCT라고. 이거는 뭘 쓰냐면 주로 우울증 재발 치료, 우울증 치료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뭐 국가에서 보사부나 이런 데 크게 장려해가지고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겠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울증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MBCT가 그렇게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이 카바진이 이 사람은 분자생물학자인데 의사도 아니에요. 심리학자도 아니에요. 그 MBSR 위에 깔려있는 이 프로그램의 정신은 지금 이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건 주로 감정을 말해요. 아니면 태도, 습관화된 태도, 습에 빠진 거, 습관화되어 버리고, 상동적인 거. 저기에서 비롯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바꾸면 고쳐진다. 마음에서 온 병이니까, 마음을 바꾸면 고쳐진다. 이게 MBSR,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특색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나한테 또는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에 대해서 당신이 어디 지금 가령 배가 아프다. 이러면 딱 생각해요. 내가 나는 암이 생겼구나. 아니면 위염이 생겼구나. 아니 무슨 이 불치의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앞질러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앞으로 간다. 미래로 간다. 미래로 가면 뭐해? 걱정거리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러잖아. 환자들이 조금 아프면 큰일 났어. 이제는 한 병에 죽어. 안 걸렸어. 이게 바로 실제로 암 건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불필요한 해석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병은 치유된다, 개선된다.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세 번째,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해석이란 절망감, 자기학대 이런 해석이 줄어들면 스스로 치유된다. 정말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 저게 자기 치료예요. 자가 치료, 별소리 다 하죠. 뇌 명상하고 뇌하고 뇌과학하고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영국의 런던에 택시 운전수가 있어요. 저기 런던에 가면 다들 저 검은 택시 큰 거 저게 막 돌아다니죠. 근데 런던의 택시 운전사는 그 면허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런던은 아주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이 굉장히 막 꼬불꼬불하고 막 복잡한가 봐요. 그거를 다 외워야 택시 운전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00개 정도의 골목길을 외워야 된대요. 그렇게 되니까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특정한 내부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마라고 하는 곳인데, 해마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발달돼 있대요.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공간 기억 담당대가 더 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저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 저쪽 왼쪽 거는 아주 저렇게 엉성하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오면서 쫌쫌하게 짜여가지고 오른쪽에 오면 꽉 찹니다. 저게 이제 뇌가 특정한 훈련, 그 중에 명상을 포함해서 특정한 경험, 특정한 훈련을 하면 뇌가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뇌가 저렇게 빽빽하게 저렇게
변화한다. 저걸 갖다가 이제 회백질의 밀집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내가 바뀌는 걸 갖다 가지고 내 가소성,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말하자면 뇌는 훈련을 하면 뇌가 바뀐다.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자현미경에서 둘러보면 특정한 경험, 특정 훈련하면 뇌가 저렇게 쫌쫌하게 구조가 바뀌어간다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달라들어 가지고 명상을 하면 뇌가 달라진다. 이런 가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막 생기기 시작해요. 21세기 와가지고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 이마 쪽이에요. 이마 쪽. 그리고 저 뒤쪽이 그 뒷꼭지.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를 표시해 놨습니다. 요 편도체하고, 전방 대상피질이라고 저쪽에 가 있는데, 저게 제일 그 명상하고 관련 있는 뇌예요. 전방 대상피질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척두 두정피질, 저거는 그 인지 담당하는 것이고요. 미상핵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살 갱글리아라고 하는 기저핵에 붙어 있는 건데, 저거는 안면 표정, 느낌, 이런 뇌 속에 있는 또 이제 감정과 관련 있고, 이런 뇌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부교감 신경계가 명상을 하면 반응성이 올라간다. 있고, 그 다음에 해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조죠. 제가 뇌과학을 20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 이제 뇌과학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해마 저걸 주로 했어요. 한 5, 6년 저것만 동물 실험으로 저걸 떼내고, 그 어떤 기억이 어떻게 되는, 학습이 어떻게 되는가, 감정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만, 이 해마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도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저들이 할 때는 저 편도체를 떼내버리면, 그러면 동물이 굉장히 온순하게 돼요. 굉장히 온순하게 돼요. 그런데 저 편도체가 이게 그 평소에 있으면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도체 옆에도 septu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충격은 또 빼면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살아있으면 그게 공격을 억누르는 것이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피질 속에 속에 들어있는 섬처럼 똑 떨어져가 있다 해서 섬피질 또는 뇌도 이렇게 말하는데 인슐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인슐라. 저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심부 아주 깊은 감각. 깊은 감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감. 연민. 저거 담당하는 데예요. 저게 바로 사랑의 그 공감이 이루어지는 엠파시가 이루어지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있고 또 저 위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여기서 요렇게 가는 요거 요게 대상 띠처럼 생겼다 아이가 요게 띠 여기 대상이라는 띠란 말이에요. 띠 대상 전방에 있는 대상 요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요게 안테리오는 전방이란 말이고요. 싱귤레이트란 말이 대상이란 말이고 코어텍스는 피질입니다. 요게 나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 내가 지금 주의 집중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나를 다 알아내요. 이 해마가 옆에 있는 편도체 저거를 건드려요. 편도체 저거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 저놈은 위기에 반응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뭔가 휙 지나가면서 감으로 뭔가 위험하다 하면 정확한 인지적인 지각적인 요소의 판단 없이 감이 와서 위기야.
그 다음에 알람벨을 막 울리고 도망가게 하거나 무기초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피하려고 아니면 공격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저 편도체는 소방서 같은 데입니다. 막 불소리 막 나고 불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에 원시 인간을 살아남을 때는 저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생존하게 해주고. 그런데 저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울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요. 예? 병이 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해마가 마음챙김을 수련을 하고 나면 세포체의 밀도가 증가한다. 이 말은 아까 그 그림에 봤습니다만 꽉 짜여 있는 거 있잖아요. 수지상 돌기로 이렇게 짜여 있는 거. 그게 이제 그레이 매터가 세포체가 그레이 매터인데 이게 커져요. 세포체 커지고 수지상 돌기가 나뭇가지 같은 게 이게 많이 전개돼 가면 덴드라이트가 전개돼 가면 이 정보 교환도 잘 되고 또 세포의 기능도 올라가고 기억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명상을 하면 한 세 가지 새로운 과학에 있어서 신비를 첫째, 뇌가 달라진다. 신경세포, 신경가소성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생물학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혁명적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텔로메라제, 이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에피제네틱스. 아니야, 이거는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나? 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유전자 표현, 유전자 발현 기능이 늘어난다.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면 좋은 어떤 일을 하는,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뭐 이런 유전자 기능,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가면 지금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세계가 아마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정신적인 수련을 줄기차게 해온 것은 명상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의 트렌드도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몇천 년, 역사적으로 5,000년 해왔는데 이 5,000년 동안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해온 겁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왔지만은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베네피트가 있기 때문에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그게 신비가 그냥 빠른 속도로 지금 벗겨지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뇌과학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 21세기 사람들 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비틀스가 제일 먼저 시작해요. 1960년부터 했으니까 내가 이 비틀스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 네? 또 내가 대학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운 노래가 비틀스 노래들이었어요. Let It Be라든지 Yesterday라든지 신난 노래들이 아주 정말 좋은 노래인데 뭐 더 이상 이해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대단히 영혼을 울리고 말이죠. 서양을 완전히 휘둘러 제끼고 하는. 게다 이제 이 비틀스의 왜 큰데 비틀스 그 밑에 그 메시 축구 선수 메시가 나와요. 그 밑에 오프라 윈프리 뭐 이 얘기 하나하나 안 설명해도 알 겁니다. 얼마만큼 오늘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인가. 그다음 명상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마이클 조단, 그 다음에 영화배우 휴 잭맨,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오른쪽에 가면 올림픽 금메달 23개나 탄 마이클 펠프스. 역사 이래 올림픽 가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저 사람. 여기 마이클 펠프스는 초등학교 다닐 때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환자예요. 명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 스티브 잡스, 오늘 IT 세계를 만든 스티브 잡스,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요. 명상을 아주 거의 미쳐 있었어요. 그 다음 오늘날 환경운동의 창시자예요. 엘고와 미 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아요. 자, 이런 인물들을 다 이 명상을, 이 서양 사람들이에요.
20세기를 빛낸 사람들이고 역사를 새롭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을 존중하는 이 미국, 영국 사람들이, 그 하원 의원들이 그 의회를 개원할 때마다 5분간 명상하고 호흡 명상하고, 아까 우리 이거 시작할 때 호흡 명상하고 시작했죠. 우리 영국 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온갖 종류의 환자 치료에 쫙 적어 놨는데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이 720개 프로그램, 720, 마음 챙기 프로그램 720개, 720. 미국의 심리치료 의사의 50% 이상이 명상을 한다. 마음 챙김 명상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명상하면 보험료로 커버해준다. 자, 오늘 상상도 못할 일들이 미국 서양 세계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특별한 인물이 있어요. 타임지에 있는 그대로 내 소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팀 라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하이오주의 하원의원이에요. 민주당 하원의원이고 8선 의원이에요. 40대예요. 그런데 40대가 8선 의원이야. 20살 때부터 국회의원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2020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대요. 책을 2권을 썼는데, 저게 왼쪽 거는 A Mindful Nation, 마음챙김 국가. 마음챙김, 모든 국민이 마음챙김 하자. 그러면 깨어나는 새로운 세계가 된다. 트럼프처럼 뭐 아메리카 퍼스트 어쩌고 이런 거보다 그거는 구호성이고 엇방이고, 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자. 올바른 정신을 깨어나자. 불교 신자, 불교에서는 그러면 불국토 뭐 하는 말 하잖아요. 어쩌면 그거 연상할 수 있는 말 같다. 모두가 명상을 깨어나는 국민이 되자. 나 책을 썼다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웃끼리 평화롭게 참 다정하게 지내고 이타심을 발휘하고 평화롭고 모든 병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게 라이안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막 그 비슷하네. 힐링 아메리카. 치유하는 미국.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미국. 저 꿈을 가지고 대통령에 도전한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2020년 내년 아닙니까? 혹시 뭐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긴 한데.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쓰가 있냐 읽어보니까, 선거를 한번 겪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를 느꼈대.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다가 들으니까 MBSR이라는 게 스트레스 리덕션에 효과가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직접 존 카바틴 프로그램에 참가했대요. 했더니만 나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스트레스 리덕션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막 주선을 해가지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모든 모든 학교에 MBS를 다 보급을 시켰대요. $100만 받아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오하이오 주의 학교에 모두 MBS를 채택되었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제 마인드풀 스쿨, 이게 명상, 이제 그 인터넷으로 명상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을 저기다 이제 그 자원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마인드풀 스쿨에 이제 와서 그 자격증을 땁니다. 하고 지금 미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가 한 사람이 2017년부터 했는데, 마인드풀 스쿨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에듀케이터들이 바로 그 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들 보세요. 83%가 이게 improve 포커스를, 그러니까 초점을, 그러니까 주집중을 한다면 집중하는 능력이 83%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챙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200만 명이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그 중에 효과가 포커스가 초점이 83%, 그 다음에 두 번째 emotional regulation, 감성 조절, 정서 조절이 89% see better, 더 좋아졌다. 그 다음에 76%가 compassion, 자비심 같은 거, 친절하고 사랑하고 loving kindness, 남에게 이런 감성적으로 하는 거 말이죠. 그 다음 79%가 이 몰입도, 엔게이지먼트가 늘어났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것이 교육을 살리는 거다. 이거는 타임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업,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구글의 차드 멍턴이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그 자기 내면 검색, 말 그대로 Search Inside Yourself, 당신 자신의 내면을 검색하라. 우리나라 번역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보면 참 뚜껑 보면 재미있어요. SIY 프로그램을 이제 저기 오기 전에 벌벌 떨고 있던 사람이 비포 저기 보면 좀 SIY 문을 나오면 룰루랄랄라 합니다. 기분 좋다고 해피하다 그러고 막 엔조이 했다 뭐 좀 이래가지고 와서 세상에 가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건강하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저 프로그램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늦게 명상을 한 미국 사람들이 세계를 좀 지배해가는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좋은 거는 빨리 우리도 너무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 과학적인 거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 우리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량해가는 것이 사회를 더욱더 살찌우고 그다음에 개량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그 친지한테 얻은 자료인데 세종대왕도 명상을 했대요. 그게 성정원 일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종조에 초가상칸을 짓고 시시로 때때로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시심을 했다, 마음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을 일기는 위대한 세종이 머리가 좋아서 세종이 아니라 이 마음 수련,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위대한 지혜를 발휘했다. 난 이 대목에서 굉장히 한번 놀랐습니다. 영특한 우리의 대왕, 세종대왕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단순한 주작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아는 리더십 훈련을 했다는 거. 어떻게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생생하게 전해왔을까요? 아무 효과도 없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평생을 거는 거예요? 온갖 헛된 노력이라면 왜 그렇게 헛된 노력을 했을까요? 그 많은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간단한 이제 그 호흡 명상이 제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 전체가 삶 속에서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만 되면, 인연이 되면 마음챙김 명상을 배워보시는 것이 삶의 토막토막 사이에 그 헛되이 보내지 않고 충분히 이완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제일 흔히 쓸 수 있는 호흡 명상입니다. 그것도 호흡 명상은 수식관도 있고 심호흡도 있고 마음챙김 호흡도 있고 그런 걸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